자, 그러면 수요일 순서 먼저 뉴스부터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뉴스들 보면은 뭐 루머 나오는 것들 정도는 확인해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찰에서 공식 확인했던 네. 얘기는 그 블랙박스에서 뭐 부부싸움하다 뭐 다 죽자 그래가지고 밟았다고. 네. 뭐 그런 거는 경찰에서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 거 정도는 확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진짜 좀 너무 험한 잔인한 막 뭐랄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루머로 도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고 예, 예. 경찰이 확인을 했다는 거죠. 예, 경찰이 확인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사고 거죠. 원인을 뭐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닌데 네. 그런 루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 일기예보하는 느낌이라 그랬죠. 오늘은 맑습니다. 아, 오늘도 많습니다. 네, 오늘도 맞습니다. 그 다우존스가 0.41%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84%, S&P 500은 0.62% 상승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파월 의장 발언이 좀 영향을 좀 미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S&P 500이 5,500선을 돌파했고요. 18,000선 나스닥도 돌파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최신 지표와 앞선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별 얘기 아니잖아요. 뭐 파월이 맨날 이런 얘기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그 금리 인하를 이제 뭐 몇 번을 할 거냐 하다가 몇 번 안 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한번 출렁했었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뭐 야 그 금리 인하 뭐 몇 번 안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좀 좋아하다가 이게 좋을 때 좋은 거, 좋을 때는 다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이 정도 얘기한 걸 가지고도 또 이제 좋게 또 해석을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선순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LG엔솔이 중국을 제치고 르노 자동차에 LF 배터리를 약 5조 원 규모로 수출을 하게 됐다. 뭐 엔솔이. 예, 네. 예. 그러니까 요새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데들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자동차하고 친환경 이런 쪽, 원래 자동차 출입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네네네. 친환경 전환에 되게 관심이 많고 해서 저는 전기차와 좀 배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전기차 전환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좀 너무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인프라라는 게 한 번에 변하진 않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그 자동차 그러니까 메이저 자동차 회사의 한 꽤 높으신 분을 한번 만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도 전기차 전환이 좀 늦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의외로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 전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다양한 이유, 그리고 정유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꺼리는 다양한 이유 중에 의외로 주유소의 매출에 네. 우리나라 기준 아닙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거기 있는 편의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래요? 예. 거기 편의점 엄청 가시나 보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못 파는 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 충전기, 외부 충전기에서 많이 쓰지만 미국은 거의 집집마다 충전기를 따로 달잖아요. 네. 그럼 편의점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거대한 에너지의 변화에는 딸려 있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빠르게 변하진 않을 거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테슬라가 어제 그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예, 예. 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테슬라의 올해 주가가 네. 원래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 기준으로 얼마가 빠졌더라? 잠시만요. 테슬라 44% 빠졌거든요. 고점 기준? 예. 네. 아니요. 연초 기준. 연초 기준? 예. 그리고서 최근에 좀 반등했죠. 네. 그래서 연초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까지 반등했을까요? 44%까지 빠졌습니다. 네. 연초 기준으로 그러면 뭐 한 본전 왔나? 7% 빠진 것까지 회복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엄청 많이 회복한 거죠.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연초 기준입니다.
이게 1월 1일 기준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4%까지 빠졌다가 이걸 다 회복하고 마이너스 7%까지 올라왔어요. 아, 저 때 샀어야 되는데. 저 밑에. 뭐 뉴스만 얘기하면 아니, 저 때 진짜 테슬라가 많이 내려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은 했거든요. 네. 그 인도량에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저 1분기 대비해서는 1년 전과 대비해서는 4.8% 정도 줄어든 수준이에요. 근데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서 연속으로 인도량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판매량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쪽 동네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기대치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회사들도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이만큼을 투자하면은 배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에도 공급하려고 이만큼을 투자하고, 네. 배터리 회사들이 이만큼을 투자하면 소재 회사들이 이만큼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캐펙스에 비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이거라면 이제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캐펙스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미국에서 이제 부진한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2.5% 감소를 했고요. 미국은 6.5%, 기아는 6.5% 감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달 말쯤에 이거 러시아 쪽 해커로 알고 있는데 그 블랙슛이라는 해커가 네.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동차 딜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판매 재고 관리 시스템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랜섬웨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잡아놓고서 돈 안 주면 안 풀어준다, 뭐 요거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네네. 그거 당해가지고 지난달 19일부터 그랬으니까 열흘 정도를 자동차 판매에 굉장히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거를 막 다 수기로 쓰고 막 그랬던. 그래가지고 이제 JD 파워가 분석한 바로는 한 7% 이상 감소했을 거다. 네. 요거 때문에라도. 네. 그래가지고 그 현대차하고 기아의 자동차 판매가 좀 6월달에 좀 줄었습니다. 아, 그런 또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이거죠? 예, 그거는 이제 7월달에 회복되지 않겠냐. 보통 차량을 판매할 때 바로바로 인도되진 않잖아요. 오늘 사서 오늘 보내주진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연되면은 좀 7월달에 늘지 않겠냐라는 건데 판매량을 봤을 때 아이오닉 5 전기차가 17%가 늘었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90%, 투싼 하이브리드가 2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차 판매량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꾸준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배터리를 르노에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르노에는 르노 전기차 부문에 암페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암페어도 제가 어젠가 그젠가 한번 잠깐 살짝 언급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르노하고 닛산하고 있을 때 둘이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일본 정부 개입해갖고 칼로스공 갖다 집어넣고 막 그랬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르노가 닛산 지분을 일부를 매각을 해줬거든요. 원래 지배권이 있었는데 매각을 해주는 사건으로 닛산이 돈을 또 르노 쪽에다 해준 게 있어요. 네. 그때 투자했던 부분이 르노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자회사? 전기차 부문 계열사로 나눠져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이렇게 막 둘이 저거 하다가 알았어, 우리가 그거 좀 옛날에 도와줬던 거 있는데 그거에서 니네 지배권 굳이 행사하고 합병 안 할 테니까 야, 너네도 뭐 좀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 받았던 회사가 암페어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전기차 한 59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고요.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5년 정도를 공급하게 되는 그 겁니다. 그래서 근데 LFP 또 양극재는 또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 중에 인산철 제대로 많이 하는 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상주리원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 전기차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 진출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가 그 중국산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10%에서 최대 38.1%,
이 최대 38.1%를 맞게 된 거는 그 상하이 자동차가 개기다가 징벌적으로 맞은 관세가 38.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제조사들의 어떤 기회가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 잘 안 가져가서 공장 가동률 좀 폴란드 공장 가동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배터리들이 이제 견제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도 뭐 다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암페어는 이제 그 르노의 생산 전문 브랜드 플랫폼 같은 거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드는 차량들에 다시 뭐 르노 이름 달고 나오고 아마 그 전기차 생산 플랫폼 이렇게 이제 아마 이해를 하면 뭐 비슷할 것 같네요. 아닐 아니에요? 건데요. 플랫폼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회사인지 사업 분지가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네. 이게 분사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원래 사업부였는데 아 그래요? 얘를 분사시켜서 IPO 시키려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분사를 했나 안 했나 그게 제가 조금 헷갈리는 그렇습니까? 거고 플랫폼은 아닙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인지 사업부인지 어쨌든 뭐 그런 예. 형태예요. 아 제가 딴 거 잘못 봤나 보네요. 네. 예, 예. 여튼 뭐 그 전기차 사업부 사업 부문 예, 네, 예, 예, 그래서 예. 암페어라는 데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전기차를 이제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납품을 배터리 납품 2025년 말부터. 네, 근데 이제 LFP 쪽으로. 그쵸. LFP는 원래 이제 중국의 CATL이나 뭐 BRE가 워낙 전 세계에 좀 주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큰 건으로는 LG엔솔이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은 LG엔솔이 그 아까 쌍주리원한테 인산철 배터리 공급받게 됐었던 돈 받으려고 했던 거는 올해 한 1월, 2월 이때쯤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산철 배터리를 받게 되는 거는 ESS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 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용하고 ESS용하고 보면은 자동차용이 훨씬 만들기가 어려워요. 아, 당연한 그래요? 얘기겠지만 이거는 막 엄청 빨리 달려야 되고 밀도도 높여야 되고 근데 ESS는 그냥 땅 위에 건물 안에 있는 네네네네.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서 ESS 쪽을 먼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동차용 자동차용 인산철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수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인산철을 좀 쓰고 싶어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꽤 많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근데 그때 선택지가 사실은 인산철에 대해서는 중국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엔솔이 처음으로 이런 걸 수주를 하게 되면 트랙 레코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도 엔솔가 뭐 르노가 쓰는 거 보니까 엔솔 것도 좀 괜찮은가 보다 해가지고 트랙 레코드를 생겼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ESS용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저기가 생겼다. 저기 뭐 자동차용의 어떤 기록이 생겼다라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유럽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 중국 거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좀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 거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저기가 된, 근데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뭐 유럽의 노스볼트, 벌써 배터리 만든다고 벌써 뭐 몇 년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싸게 만든다고 해서 중국산 엄청 갖다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뭐 하려 그러니까 안 돼갖고 장비도 다 한국 걸로 다 바꾸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슬슬 중국 거 안 쓰고 한국 거 쓰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엔솔한테는 뭐 굉장히 바람직한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도 또 다른 방향으로의 진출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게 미국 대선 토론회가 뭐 이런 영향을 미치나 싶었던 부분들이 이게 우리는 그냥 뉴스 보면서 바이든 늙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잖아요. 네. 공식 교수님 모셔가지고 되게 적나라하게 해주시던데 이게 통역으로 한국말로 재연해 주시면서 그 연기는 정말 그러니까 바이든 연기는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 대사 잊어버리셨는 줄 알았어요. 저도 잠깐 이게 묵음이 들려서 뭐야 이렇게 쳐다봤는데 연기였어요. 연기였더라고요. 네. 근데 바이든 심각하긴 하더라 진짜.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얘기가 막 터져 나오던데 바이든의 그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5회, 20회 정도가 이미 한 지난 1년 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정도 상황이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 나오고 또 대선 후보 결정되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글쎄 뭐 당 내 사람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그 어필을 좀 하든가 했었어야지. 그냥 마땅한 후보 없다는 생각에 그냥 바이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게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하나는 아니하거나 하나는 나라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그래도 어쨌든 나라가 잘 운영이 되려면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서 그 다음 날 바로 트럼프 쪽에 또 호재가 생겼던 게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선거 불복 네네네.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 대선 결과 인증하려 그러는 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당 난입 상태 선동하고 요런 건으로 이게 한 올라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를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 대통령이야 이걸 하거든요. 네. 내가 대통령인데 말이야 이거 해가지고 면책 특권 아, 그걸 했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리티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적이잖아요. 네네네네. 그 나라 뒤집으려 그랬던 반역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면책을 요구를 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연방대법원에서 일부를 열어주면서 이번에 이제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일 크리티컬했던 리갈 리스크 하나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이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네. 민주당 출신 대통령 지명 대법관 3명은 반대를 했어요. 이것도 진짜 대법원도 굉장히 정치적이 돼버렸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고래 버리니까 그냥 금리가 팡 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빵 올라가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날 거다. 몇 프로예요 저게 지금? 4.43%. 4.43. 그러니까 요 각도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일주일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선 토론회 이후에 이렇게 뿅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관세 부과하겠다. 네. 그러면 이게 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 그냥 그대로 물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감세 정책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재정 같은 것도 많이 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됐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엔화 161.72엔까지 올랐는데 네. 1986년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나 애나 좀 샀는데. 아니 뭐 개인적인 얘기 자꾸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애나도 그때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158인가 뭐 이렇게 갔을 때 160에서 무조건 일본 정부가 쳐내린다. 쳐내린다는 게 이제 좀 상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쳐서 어떻게든 때려서 내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 가네. 이거 별 의미는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저기 언제야? 이번 뭐죠? 휴장이죠. 내일인가? 미국에? 오늘 반 내일인가 휴장이죠. 그래요? 그러면 미국장. 네. 그러면 이제 딜러들 쉴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이니 들어간다. 일본 정부에서. 네. 왜? 환율 개입할 때. 미국 휴장할 때 들어간다. 네, 환율 뭐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이니 해서 들어가면 막 받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미국 트레이더들이. 네. 근데 이제 다 쉬고 있을 때 때린다. 네. 그게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시장 아저씨들하고. 그럼 쉴 때 한번 좀 떨어질 걸 기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개입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대응 못할 때. 대응하기 귀찮을 때. 네. 그러니까 이른바 도시락 폭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환율 개입할 때 점심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화도 환율이 출렁이고 엔화도 출렁이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극우 우파 쪽에서 좀 총선 승리하고 나다 보니까 여기서 그 재정 적자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금리도 프랑스 10년물 금리 다시 올라가는 모습 좀 보이면서 이게 대선 토론회의 여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는 게 그 자금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볼까요?
예,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뉴스 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업종별 차등 구분하는 안이 어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치열했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관련한 차등 적용안은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안 한번 같이 보시면 4조에 나온 얘기인데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한 번인가 하고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최저임금 정할 때 최저임금 그냥 정하는 거 아닙니다. 최저임금 그냥 뭐 협상해갖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다가 그냥 그 중간에서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이게 다 지표로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걸 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는 경영 사용자 측이었고 노동자 쪽에서는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위원들은 어떤 걸 요구했냐면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구분 적용은 차별이라고 좀 반대를 했었고요. 이게 또 거기에 뭐 편의점주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이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근데 2018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한 52.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인건비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그냥 어쨌든 올해는 부결하기로 결론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프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데 네. 영세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좀 차등 적용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야, 최저임금 제발 좀 주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은 정말 법정 최하한선인 거고. 그렇죠. 나머지 업종들이 만약에 차등임금이 되려면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임금,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차등해서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좀 더 주는 게 이제 정상적인 혹은 뭐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제도의 취지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현실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무슨 고시원이다 아니면 뭐 독서리 총무 뭐 이런 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어쩌면 같은 시간 내에서 조금 더 편하고 쉬운 일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그 최저임금 다 같이 받고 나머지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받아야 될 그러니까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더 받아야 될 분들도 최저임금을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을 올려주지 못할 거라면 저의 생각이 근데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니까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예. 빠져나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네, 근데 하여튼 좀 굉장히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저 얘기예요. 그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이제 경제학들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넉넉하게 임금을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게 이런 자영업자들과 어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건비라는 거는 노동의 가치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싸게 받게 되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더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하게 돼요. 네. 이게 뭐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는 게 뭐 되게 경제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서 돈을 더 내게 만드는 게 서비스 산업 발전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로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여가지고 야, 이게 참 그 최저임금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이거 업종별 구분을 못하게 했으니 그러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140원만 올라도 10,000원을 돌파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은 뭐 10,000원을 돌파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관측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노동 강도가 세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더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근데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안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네. 뭐 배관공이라든지 뭐 배관공 왜 배관공을 꼭 그렇게 중요 배관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뭐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몸 써서 일하고 3D 쪽에 일을 하시면 오히려 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예, 그렇죠. 많이 못 최저임금에 받고 가깝게. 항상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예. 그러니까 진짜 어디서 이렇게 뭐 어디서 힘 좀 있다 그래갖고 어디 공기업 낙하산 이런 데 가갖고 시원한 데서 뭐 고난은 많고 책임은 없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또 돈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다들 이제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아마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노무 관리라고 하나요? 뭐 그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또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어제 누구한테 혼났어요? 우리 사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혹시 뭐 길 가다 멱살 잡히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모난정이 돌맞더라 맞나? 모난돌이 정맞더라. 제가 오늘 뭐 흑백 논리로 편가르기를 했어요. 빅샷. 아닙니다. 네. 여튼 뭐 저희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요즘 들어 스마트폰 많이 보고 뭐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많이 보시잖아요. 네, 엄청 많이 보죠. 네. 우리 눈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눈 건강은 누가 어떤 사업주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에핏 루테인 구미를 책상에 이렇게 하나씩 놔놓고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버립니다 갑자기. 네. 요거 루테인 구미 아주 맛있는 젤리 형태로 나온 루테인이에요. 우리 권 팀장님도 하나 좀 드셔보시죠. 네. 젤리니까 지금 던져드릴게요. 예. 잘 받으세요. 예. 후이야. 네, 이렇게 하나씩. 맛있다. 마이구미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드시면서도 우리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루테인 구미. 요게 보니까 10월까지가 유통기한이야.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엄청 할인합니다. 이게 원래 18,000원인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이걸 이제 12,000원. 이렇게 3개 24,000원. 이렇게 많이 파니까 뭐 10월까지야 충분히 우리 먹겠죠. 하나씩 먹다 보면 이틀이면 다 먹으니까. 유통기한이니까 그 이후에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소비기한은 더 기니까. 근데 이제 가만 있어봐. 이틀에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하루에 한 3개씩 이렇게 먹다 보면 이거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뭐 한 요번 달 안에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할인해서 파는 요 루테인 구미 오에핏 루테인 구미 요거 지금 저희 링크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아마 원가 그대로 주고 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정프로님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저는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눈 많이 좀 힘드시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10개씩 먹어야 되니까 달달한 요 복숭아 맛인가? 네. 마리골드 꽃 추출물도 함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30개 들은 거. 네. 요것도 과자처럼 이렇게 드셔도 루테인을 또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우리 권 팀장님도 이거 한 봉지 들고 가셔서 진짜요? 네. 책상에 놓고 하나씩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던집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루테인 여러분도 많이 드시고요. 루테인 구미 이렇게 맛있게 과자로 젤리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권 팀장 유통기한 짧아서 할인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약간 맞을걸요?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10월 4일까지예요. 10월 4일까지니까 그런 거 잘 사야 돼. 그러니까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고떨이 맞지 않나 이 정도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유통기한이 뭐 예를 들어 원래 한 1년인데 뭐 한 6개월 이렇게 남았을 때 빨리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많이 팔고 싸게 팔고 소비자들도 그런 거 현명하게 잘 사는 거죠. 난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괜히 비싸게 살 필요 없습니다. 네, 좋은 제품 할인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 팀장님은 눈 건강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